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같이 먹는 공동의 운물에 독을 타는 놈들은 최악의 범죄자다 하듯이, 그러니까 진보 보수 뭐 정당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거다. 물론 방향은 진보적 보수적 이걸 경쟁은 할 수 있지만 이 정치라고 하는 공동의 운물에 독을 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예, 2월 6일 우리 촬영 두 번째 주제는 근 한 달째 모든 이슈와 뉴스에 블랙홀이 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 저희가 한번 다루긴 했는데 또 그만큼 중요한 문제죠. 이거는 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떤 발병 원인, 대책 그리고 확산 이런 것에 대한 위험성들은 다뤄야 되는데 다루는 게 맞는데 저희는 오늘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슈에 묻혀서 좀 그냥 그 중요성에 비해서 넘어가는 문제들 그래서 한번 환기시키고 싶은 주제 한 서너 가지를 짧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것도 사건이죠. 2월 5일 그 자유한국당에 대놓고 노골적으로 위성정당임을 자처하는 미래한국당 중앙당이 창당을 했죠. 이건 쉽게 말하면 자유한국당은 지역구만 내고 비례 후보를 위해서는 따로 위성정당을 만들겠다. 근데 그 사실 우리가 보면 주민등록증도 하나는 진품이고 하나는 위조하고 두 개 갖고 있으면 이거 범죄 행위잖아요. 그렇죠. 예, 뭐. 이거 거의 모조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하나 더 만들겠다라고 하는 건데 역대 그런 경우는 많이 있었어요. 뭐 가장 가까이는 그 이명박 박근혜 친이 친박 싸우면서 분당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친박 연대가 생길 수 있어. 예를 들면 지금 뭐 안철수가 당을 따로 만들고 그다음에 유승민 등 이런 사람들이 또 당을 따로 만들고 심지어 뭐 진보 정당의 역사에서도 민주홍당과 진보신당이 이게 분당을 하고 내부의 어떤 이견을 가지고 분당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국민들 앞에 쟤는 우리 위성 정당이에요. 지역구는 저희들 주시고 비례대표는 저 당을 찍어주세요. 이렇게 대놓고 만드는 정당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일무이한 정당인 것 같아요. 저는 한국 정당에서 제일 독특한 첫 번째 케이스가 친박연대. 예를 들면 정당 이름이 친박근혜 연대잖아요. 지금은 뭐 안철수 신당도 얘기 나오는데 이게 엽기적인 게 1호라고 한다면 지금 그보다 더 엽기적인 사태가 이런 위성정당을 만들어지는 이 사태. 하품하신다. 예. 그만 좀 하세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위성정당 등장의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창당 자금이며 당원이며 뭐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한국당에서 나온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위성정당, 뭐 페이퍼 정당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죠. 뭐 오늘 아침 인터뷰를 보니까 김재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렇게 해가지고 합당할 거다. 총선 끝나고 뭐 미래한국당 어차피 합당할 건데 우리 총선 정책도 안 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따로 총선 정책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정책은 자유한국당의 정책과 동일함. 네. 이게 정책이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 근간을 흔드는 것은 둘째 치더라도 그거는 뭐 둘째고. 네, 정당법상 이게 가능한 일인지도 지금 그래서 민주당이랑 정의당에서 고발을 한 상태잖아요. 저는 그런 것보다 네. 오케이 뭐 법은 법인데 이거는 정치의 희화하고 코미디라고 보는 거예요. 이건희가 한 말 있잖아요. 뭐 경제는 이류, 정치가 사류다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다. 이게 더 위험하다고 보는 거죠. 정치가 완전히 뭐 아사리판에 코미디판에 진짜 저게 뭐 하는 것인지 모르게 사람들한테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무게, 중요성들을 완전히 희화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드는 거죠. 그리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렇게 반대했던 당이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제도로 그런 식의 불법 행위를 통해서 덕을 보겠다라고 하는 건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단순히 정치적 전략적 행위뿐만이 아니라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해서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인 것이고 정치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더 정치를 혐오하게끔 만드는 그런 행태를 지금 벌이고 있는 거라 자기네들은 근데 이걸 무슨 대단한 저항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마을 사람들이 같이 먹는 공동의 운물에 독을 타는 놈들은 최악의 범죄자다 하듯이, 그러니까 진보 보수 뭐 정당이 다 다를 수 있지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나마 우리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거다. 물론 방향은 진보적, 보수적 이걸 경쟁은 할 수 있지만 이 정치라고 하는 공동의 음물에 독을 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김현우 선생님? 위성 정당은 처음 있는 건 아니죠. 그 사회주의권에는 위성 정당이 있었고 한국도 예전에 독재 정권 시절에는 민한당 같은 그거는 위성 정당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이게 불법이냐 아니냐는 거는 조금만 포장을 바꾸면 애매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지금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 준연동형으로 이제 개혁을 했는데 이게 정말 개혁이라고 할 만한 충분한 어떤 공감을 가질 수 있는 국민들이 의미를 인정하는 그런 개혁이 못 된 게 이런 어떤 빌미를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한국 정치에 뭐 자한당만 나쁘다고 하기보다는 정당이 어떤 정책 기능, 책임 정치 기능은 없고 사람들을 몇이라도 모아갖고서 이제 패거리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정치 상식이다 보니까 이런 일도 벌어지고 그래서 뭐 민나 도르보데스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모두 어차피 도둑놈인데 뭐 우리가 이런 거 한다고 네가 우리를 욕할 수 있느냐 좀 그런 분위기를 또 반영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 잘하셨는데 이건 자유한국당 문제만이 아니라 또 보니까 뭐 비례민주당 뭐 창당 발기인 대회가 최근 2월 1일 날 있었어요. 이거 뭐니까 이거는 자유한국당의 짝퉁이 미래한국당인데 미래한국당의 짝퉁 모델로 또 미래민주당 같은 걸 만들어 보겠다. 참 그러니까 보면 그래서 참 진절머리 난다. 자,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 양원제를 하든지 1부 리그, 2부 리그 해갖고 아예 따로 이렇게 하는 게 간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이제 다루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정치 문제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제대로 평가하고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한번 짚어봤고요. 두 번째 또 이거는 이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이야. 또 하나는 지금 집권당 민주당을 중심으로 벌어진 사건이 울산시장 지방선거 선거 개입 청와대의 선거 개입 문제에 대한 공소장을 비공개하겠다라고 해서 또 시끄럽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한 일을 좀 자초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그렇죠. 사실 이게 법무부에서 국회가 요청하면 법무부가 공소장을 이제 국회에 보내고 국회가 이거를 공개해서 언론이 보도하고 국민이 알게 하는 것들이 그동안의 관행이었고 또 이게 심지어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에 처음에 시작된 거죠. 2005년도에 그때 당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었던 때에 시행된 제도였다고 해요. 그리고 또 민정수석실이 주도해서 만든 제도였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지명한 법무부 장관이 이 제도에서 완전히 이걸 나쁜 관행이다라고까지 표현하면서 저항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국회 정은 감정에 관한 이 법률에 따라서 공소장을 국회에서 요구를 하게 되면 좋았던 게 관행이고, 근데 이게 물론 약간의 어떤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개선하려면 법을 고쳐야 되지. 그렇죠. 법무부의 장관의 훈령을 가지고 이거는 잘못된 관행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문재인 정부의 특징, 사법부와 입법부 위에 행정부가 있다. 예를 들면 그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흔적을 그 신용을 법무부 장관이 지금 하는 것으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오케이 그렇게 약간 좀 개인의 어떤 개인의 어떤 인격권 이걸 침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채요. 그 관행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가장 첨예한 청와대의 선거 개입 문제. 왜 이 사건에서 시작하냐는 거죠. 그렇죠. 다른 조금 뭐 톤이 낮거나 비정치적 또는 정치적 성격이 약한 것에서 그 관행을 바꾸어 나가자라고 호소를 하면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첨예한 아니 추미애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자기가 속해 있는 정당의 선거 승리를 기원한다. 이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고 대통령 탄핵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인데 지금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이게 한두 명이 아니라 13명이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뭐 관행 운운하는 거는 이거는 아니 근데 뭐 추미애 혼자만의 정치적 결정은 아니겠죠.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을 보면 뭐 충분히 셋이서 공감대를 이룬 결과 나쁜 관행이라는 표현을 써서 추미애가 총대를 맨 것 같고 뭐 추미애만을 비난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그렇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연사 소리
쳐서 한번 외치고 싶은 게 뭐냐면 지금 제일 중요한 정치 개혁은 공수처나 뭐 이게 아니고 바로 이런 제왕적 대통령제.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위에 군림하는 어떤 대통령제의 어떤 이런 어떤 습성, 문화, 관행 이런 것들을 바꾸어 나가는 게 정치 개혁이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외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우 저기 선생님? 저는 대통령제가 선거로 제왕을 뽑는 거기 때문에 대통령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기본 입장이고요. 소를 치시나 좀. 그리고 여하튼 이 공소장권은 많은 사람들이 공소장에 뭐라고 써 있을지 그리고 울산 선거에서 정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더 궁금해할 것 같습니다. 다 땄잖아요. 동아일보가 이미 이걸 못 봤는데요? 입수해가지고 단독으로 다 깠어요. 그러니까 공소장 내용을 해가지고 13명의 그 줄기표까지 해가지고 다 나왔어요. 그거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아주 잘 해놨습니다. 그렇게 될 거를 굳이 그러니까 이걸 감추려고 하면 감출수록 또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막을 놈이 있으면 뚫을 놈이 있는 거고. 그러네요. 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이 지금 이번 나쁜 관행이다 요걸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게 조금 있으면 이재용 삼바 회계 사기 사건 거기에도 그러니까. 그게 적용이 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 공소장을 우리가 못 보게 되는 건가요? 맞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미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이라든가 삼바 관련된 이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익명으로라도 공개 안 할 거냐라고 질의하니까 안 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되면서 오히려 이런 뭐 이 선거 개입 요건만이 아니라 이런 이제 국민들이 진짜 삼성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걸 좀 알고 비판하고 감시할 수 있는 그 기능 자체도 상당히 제약될 거다라고 이제 그러니까 보여지고 있는 이게 거죠. 굉장히 파급력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 조국 사태를 비롯해서 청와대 실책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비판하지 않았던 정의당이나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입장을 내서 되게 수위 높게 비판을 하는 거잖아요. 저 이번에 의외로 대동단결했더만 야당들은 극보수인 저 자유한국당부터 어떻게 보면 뭐 민주당 이중대라는 말까지 들을 정도였던 정의당까지 이 그 법무부의 이번 공소장 미공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 비판하고 있고 참여연대 같은 경우도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참여연대에서도 또 참여연대에서 쫓겨난 김경률 회계사가 만들고 있는 경제민주주의 21이라는 조직 단체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강하게 얘기하고 특히 여기는 삼성과의 문제에서 이 부작용들이 더 극심하게 드러날 거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참여연대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하필 이 사건부터냐, 왜 이 사건부터 그 첨예한 이 첨예한 사건부터 왜 그거를 적용을 하냐,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됐네요. 이야기한 김에 이제 지금 또 우리가 세 번째로 한번 짚었으면 하는 게 그 삼성 이재용 재판 파기환송심을 앞두고 삼성그룹 무슨 뭐 준법 감시위원회를 만들어서 이재용의 뭐에 또 이렇게 면죄부를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김지영 전 대법관 법무법인 지평 소속의 김지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준법 그 양반이 옛날 그 원전뭐 할 때도 공론화 위원 할 때도 그 양반 위원장이었죠. 김지영 대법관. 김지영 전 예. 근데 그분이 이제 노동 쪽에서는 조금 사측 대리인을 많이 좀 하셨더라고요. 이건 뭐 이 사람이 언제부터 진보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진보라고 본인이 얘기하시는 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불편 부당함을 내세우고 싶어하는 분인데. 뭐 그럴 수 있다고 보고 보수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을 보는데 왜 사람들에게 자꾸 이게 진보 성향으로 이제 이렇게 데코레이션이 돼 있는지가 좀 의외더라고요. 어쨌든 하여튼 근데 이게 좀 우리 쇼킹한 게 있잖아요. 우리 유아라 기자가 쓴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 2017년도에 대부분에서 버스 기사가 2,400원, 2,400만 원이 아니죠. 2,400원. 4명의 승객에 600원씩을 약간 폰다운 시켜가지고 2,400원을 횡령해가지고 1심은 해고는 과도하다, 2심은 해고는 정당하다. 대법원 가서 2,400원 횡령한 것은 해고시키는 게 정당하다고 판결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법원에서. 그런데 지금 이재용의 그 뇌물 액수라든가 그다음에 뭐 국정농단에 관련된 이 죄질을 비교하면 2,500원짜리 그 횡령하고는 급이 다른데 지금은 마치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면 그 이재용 판결의 양형에 참조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백주대낮에
판사라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사모원칙이 적용될 것이다라는 예견이 나오고 사모원칙이 뭐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재벌 총수들한테 꾸준하게 일관되게 이게 이런 형량이 그나마 관행인가? 관행? 관행적으로 사모원칙이라고 하는데 뭐 요거를 내리려고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양형을 조정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후 위기처럼 기업의 환경도 그렇게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한두 달 준법감시위원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보고 양형을 조정해준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재판부가 이제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미국 연방 양형 기준 8장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미국 양형 기준에서는 준법 감시 제도가 기존에 있는 기업에 한해 죄를 지었을 경우 이 기업의 양형을 조정해 줄 수 있다는 그 기업, 그 법인, 그 조직에 대한 거죠. 이재용이라는 총수 개인에 대한 그 양형을 조정해 주는 게 아니고 기업에 대한 양형을 조정을 해 주는 거고 심지어 이미 기존에 준법 감시 제도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인 거죠. 근데 이번에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새롭게 너네가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면 이재용의 죄를 사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리한 주장이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에 속내는 사모원칙을 적용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가 왜 대한민국 이 사법부는 재판부는 삼성 앞에서만 물러 터지는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뭐 설득력 있는 이야기죠. 그 이전에 있잖아요. 그 누구야 무슨 조폭 있잖아요. 뭐 유전 유죄 하고 똑같은 이야기. 이거는 상식적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삼성중법 이거는 뭐냐면 이건 임의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법적 강제력도 없고. 근데 법적 조직이 있어요. 그게 보면 법인 내에서 감사기구가 있고 준법 감신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이거는 법적 권한과 책임이 있는 기구야. 근데 이거는 쟤도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게 활용이 되고 지금은 국민들 앞에 쇼윈도우 케이스로 만들어서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우리 뭔가 해보려고 한다. 그 당분간 덜어주는 척 하겠죠. 그런데 이게 6개월, 1년, 2년 갈 수 있는 법적 안정성이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없는 조직인 거예요. 이번 드라마 상영은 끝났습니다 하면 날아가는 거지. 그렇게 되는 보여주기식인데 이거를 오히려 이제 이 재판부가 요청하고 있는 현실도 참 슬픈 이야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현욱 선생님? 근데 그게 재판부 단독의 판단이나 선의로 볼 수가 있을지 어떤 뒤에 이야기가 있었을지 아니면은 한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나 관행이 그렇게 작용을 한 건지 근데 그거 다 좀 안 맞는 이야기죠. 그래서 안 되는 것이고 삼성도 10년, 20년 전에 삼성은 아닌 거잖아요. 뭐 내외부의 압력도 있고 조금씩은 변화해 가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좀 이 국법과 질서와 사회적인 책임에 좀 순응하는 재벌로 조금씩 변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 정부와 사법부가 그 기회를 못 만들고 못 살리고 있다는 점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한번 다루수만 주제가 첫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자유한국당 관련된 위성정당 파동, 엽기적인 두 번째가 집권당 관련된 법무부 장관이 지시한 공소장 비공개 문제 그다음에 한국의 최대의 파워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의 재판을 둘러싼 문제. 그럼 이 반대쪽엔 또 뭐가 있겠습니까? 노동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가장 이 노동 문제 중에서 안타깝게도 안 풀리고 있는 게 부산 경남 경마공원에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문중원 기수의 문제. 이 문제가 뭐 작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설 전까지 해결되기를 바랬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 드디어 노동자들도 그 청와대 뭐죠? 아니 그거 아니에요. 노동자나 노동조합이나 유족에서 올린 게 아니고 모르는 일반 개인이 그냥 올라온 거예요. 국민청원에 뭔가 올라갔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이 국민청원으로 올린 건데.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뭐 축구든 뭐든 뭐 다 취소하는데 마사회에서는 경마 경기 경마를 그냥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약간 그런 거죠. 이제 문중원 기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해결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돈 벌라고
이지랄로 뭐 바이러스가 터지든 뭐든 장마만 하면 장땡이냐라는 어떤 반발 심리가 좀 들어가 있는 청원 글이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지금 저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고 있고 네. 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뭐 그런 어떤 대규모 어떤 집회도 다 취소. 심지어는 지금 뭐 민주노총도 집회 같은 경우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 경마장 만약에 이게 야구 경기 있었으면 야구 경기도 아마 문제가 됐을 건데 지금 경마는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이 와중에서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개인의 뭐 안전 뭐 손 씻고 뭐 잘 해가지고 한다. 화성 경마장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그대로 다 운영을 한다 그러고 얼마 전에 그 마사회 실태자 조사 자료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예. 근데 이게 그냥 단순히 문중원 기수의 죽음 문제 또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뿐만이 아니라 자료를 보면은 이 마사의 이 꼭대기가 굉장히 썩어 빠져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뭐 예컨대 뭐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되게 솜방망이 징계, 비정규직은 뭐 그냥 뭐 다 뭐 이거 하는 수준, 뭐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도 되게 굉장히 많고 마사회자들은 2000년 이후에 뭐 뺑소니, 뇌물수수, 배임 뭐 겸직 이런 문제로 뭐 기소된 일도 굉장히 많고 현만관 마사회 회장은 이제 예전에 최순실 그 사건에도 연루가 됐었잖아요. 그런 것만 봐도 그러니까 또 예전에 그 마사회 직원이 1000명이 불법 베팅 문제로도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것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된 채 그냥 뭐 고인물 썩어 있는 채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조나 시민단체나 유족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마사회의 전체적인 구조를 좀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문중원 기수의 죽음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라고 하는 중체대한 사건들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걱정하고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 이건 제일 중요한 일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태에 묻혀서 잊혀지거나 망각되어서는 안 될 지금 시기에 중요하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 한 몇 가지를 한번 짚어봤습니다. 우리 국민들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에 대한 경계, 걱정 못지않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뤄봤습니다. 예, 두 번째 주제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끝. 마무리하자. 1000명 채워주세요. 구독 많이 해주세요.